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10월 7일 이효석의 아이디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이 굉장히 많이 하락했고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상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번 주 계속 휴가여서 제주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잠깐 또 뭐 일이 있어가지고 서울에 올라갔다가 어제 밤에 내려왔는데요. 방송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래도 시장이 좀 많이 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저희 뭐 가족이 집에 숙소에서 자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밖으로 나왔는데 밖에는 지금 새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뭐야 이거 잡으면 이렇게 많이 들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미리 양해를 좀 구하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시장이 굉장히 큰 폭의 조정을 받았고, 뭐 조정 폭이야 뭐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심리적으로는 너무나도 큰 데미지를 입으셨을 것 같은 게, 기존에 이제 주도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종목들이 낙폭이 컸기 때문에 이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셨고, 그래서 주변 분들도 이제 시장이 다 끝난 건가,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체념하시고, 역시 뭐 한국 주식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이 뭐 ESG의 역풍이다, 혹은 뭐 10월 18일까지는 이게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지만, 그 정도의 톤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이제 최근의 시장의 흐름은 상당히 안 좋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뭐 좋은 그런 예견할 수 있는 대비할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드리면 좋겠지만 그런 정보까지 제가 드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는 건 열심히 노력하는 거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나마 다행스러운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던 게 여전히 지금 상황은 좋지 않은 상황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소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거고, 그는 첫 번째 페이지에 이제 그냥 그림으로 모든 걸 다 설명하고 있는데,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죠. 야, 그냥 니네 그렇게 힘드냐? 그러면 내가 천연가스 공급 좀 늘려줄게 라고 얘기하면서 어제 천연가스 가격에 큰 폭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 주가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시그널을 주진 않았어요. 최근에는 주가는 이제 그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큰 시그널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주가는 이렇게 0.3%, 0.4%, 0.4% 이렇게 올랐는데 내용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시면은 이 내용은 오른 종목이랑 내린 종목인데 내린 종목이 좀 더 많았다는 얘기고요. 이게 이제 사실 의미하는 바가 큰 것 같은데 이게 보면요. 신고가 신저가를 할 때 신저가 비율이 83%, 그러니까 신고가에 있는 애들보다 신저가에 있는 애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미국 주식도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주 평균 하회한 종목들 그리고 뭐 이런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부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최근에 낙폭이 컸던 빅테크 위주로 조금씩 반등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제는 에너지 주식들이 좀 조정을 받았고요. 그 모더나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실망 매물이 좀 출회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이제 많이 보는 지수 중에 하나가 Fear and Greed 인덱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라는 것은 결국 한마디로 정의하면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저는 탐욕과 그리고 공포와의 끊임없는 싸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라는 것이 외로운 이유가 사실 우리가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도 있는 이런 탐욕 그리고 공포 이것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탐욕과 공포와 탐욕 지수, 이 지수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요. 이쪽으로 갈수록 즉 익스트림 그리드 영역으로 갈수록 조심해, 이게 사람들이 너무 탐욕스러워라고 하는 거고요. 익스트림 피어로 갈수록 조심해, 이건 너무 공포를 느끼는 것 같아라는 거죠.
이쪽으로 갈수록 바닥권에 진입할 수 있다는 얘기고 이쪽으로 갈수록 높은 주가가 너무 높다라는 걸 의미할 수 있는데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아직 극단적인 두려움은 아니다. 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달 전에는 뭐 54 정도였으니까 최근 며칠 동안에 많이 이제 하락을 한 거고 지금 상황은 시장이 많이 공포를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아시아 LNG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 40% 정도까지 오르면서 레코드 하이를 찍었다라는 것이 어젯밤의 뉴스였습니다. 7시간 전이니까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요게 휩쓸 가능성이 있다라고 파이낸셜 타임즈의 기사가 나왔고요. 이건 로이터 기사입니다. 대충 내용을 보면은 이게 이제 너무 많이 올라서 와, 이게 진짜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올랐고요. 그걸 유가로 이제 LNG 가격은 우리가 자주 안 보니까 LNG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는 해도 이게 도대체 얼마나 오른 건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석유로 환산해 보면 320불 정도 수준까지 올라간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건 기록적인 수준이고요. 이 수준이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지금 81달러니까 유가가 300불까지 가도 이상하지 않다는 얘기야? LNG? 너 진짜야? 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저펜 마켓 메이커 JKM 지수는 JKM은 56불,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거래되는 스팟 가격이 56불까지 상승했다라는 거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화요일부터 봤을 때 16불이나 올라간 가격이다. 그러니까 가격이 보면요. 16 나누기 56 하면 얼마입니까? 대략 엄청나네요. 그죠? 와,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랐다는 게 더 놀라운 사실이고 최근에 이미 제가 이제 천연가스 이야기 한 지가 벌써 2주가 넘었거든요. 그때도 많이 올랐다는 얘기 나오는데 어제 또 이 정도까지 올랐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공포심 많이 느낄 만한 그런 소식이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서 이제 푸틴이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좀 많이 힘든 것 같은데 우리가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보내는 가스 많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늘려줄까? 요 정도의 이제 코멘트를 어제 했고요.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에 이 휩소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가스 마켓에서 휩소, 애프터 러시아가 에너지 프라이스를 스테빌라이즈 하겠다라는 것을 제공한 이유로 휩소를 보였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이제 휩소가 잘못된 신호?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치 러시아가 푸틴이 이런 얘기를 안정화시켜 준다고 했는데도 가스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야, 이게 러시아가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 거야? 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이게 휩소였다는 얘기예요. 이게 휩소라면 이걸 신경 쓸 게 아니고 요걸 신경 써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일단 이 그 파이낸셜 타임즈에 나와 있는 기사의 내용을 보면 뭐냐면요. 요게 뭐냐면은 휩소였을 가능성, 속지 마세요. 속임수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나오면서 휩소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 이거 쇼커버일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쇼커버라는 얘기는 천연가스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천연가스를 사야 되는 애들이 있을 거고, 심지어 숏을 해놓은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아이고 못 찾겠다, 힘들다, 그러면서 이제 쇼커버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이후의 가격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격이 천연가스가 언제 진정되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언제 진정될 수 있는 상황이 되냐는 모릅니다. 언제 진정될 수 있을까요? 이게 아직도 멀었을 것 같죠. 그리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겨울이 다가와서 너무 추운데 라는 것 때문에 시점상으로는 한참 더 뒤에 천연가스 가격의 고점이 도달할 가능성이 높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최근에 중국에서 야, 무슨 수를 동원해서라도 야, 지금 천연가스든 뭐든 에너지 가격 다 확보해, 우리 전력난 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걸 기억해 보시면, 정부에서 그 얘기를 들은 에너지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가격 불문 물량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 움직임들 때문에 가격이 과도하게 올랐다가 내려가는 구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어제는 미국에서도요, 전략 비축률을 방출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아주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요, 모든 수단은
온 더 테이블, 내가 고려하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드디어 사실은 정책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많은 이제 가격을 전망함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이제 정치가 들어가고 정책이 들어가고 이러면 사실 쉽지가 않은데, 정책을 움직이는 힘은 또 뭐냐면은 가격입니다. 가격. 그리고 사람들이 공포심을 많이 느끼게 되고, 이럴 때일수록 정책이 나오면서 이렇게 무마해주는, 그리고 너무 힘들면 우리가 이렇게 나서서 마지막으로 최후의 보류로 이렇게 나서 줄게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얘기들이 어제 푸틴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나왔다. 그럼 네 말대로 그러면 이게 지금부터 이제 진정되는 거냐?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거의 대부분 악재의 연속이었고, 그나마 10월 18일이라는 날짜가 정해진 게 그나마 다행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호재가 없었다면, 이거는 명백하게 호재라고 보실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빅스 지수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중요한 지표라고 말씀드리면서 이게 시장이 얼마나 공포를 느끼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하향 안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의 변동성을 보면은 그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은 아닌 걸로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자 이제 그래서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면, 내추럴 가스 기준으로, 천연가스 기준으로 올해 6월 달에 3불이었던 게 6.5불까지 넘었으니까, 이게 지금 2배가 넘게 오른 거예요. 2배가 넘게 단기간에. 이게 무슨 작은 종목의 움직임도 아니고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랐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다행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대하기로는 이게 천연가스 가격이 제 말처럼 휩소가 돼서 요게 이렇게 내려와 주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매크로 단에서는 어쨌든 악재 일변도였던 시장이 조금 호재를 발견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가도 당연히 어제 이제 그 뉴스와 그리고 이제 재고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이렇게 고점 대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게 좀 진정이 되는 것이 우선 순위인 것 같습니다. 환율 시장에서는 달러 먼저 볼게요. 달러는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까지는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유로화는 전 저점을 뚫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유로화 그리고 유럽의 상황이 요즘에는 더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UK, 영국에서 전력난, 그리고 LNG 가격,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은 유럽의 경제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 몇 가지 읽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ADP가 그래도 잘 나온 편입니다. 잘 나온 게 다행인 것 같고요. 금요일 저녁에 이제 실제로 미국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부채 한도 협상에 물꼬가 트였다. 자, 이제 이게 두 번째 소식인데, 뒤에 이제 기사를 보면서 한번 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부채 한도 유예 가능성에 상승했다. 근데 이거 가능성이 좀 올랐다. 그러니까 어쨌든 낙폭이 컸기 때문에 주가는 사실 지금 최근에 시그널을 주고 있자고 보기는 어려워요. 바이든이 자, 이게 파월 가지고도 계속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자 리멤버 나우에도 제가 이제 기고를 했는데요. 파월에 대한 이야기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될지 안 될지 이 불확실성입니다. 그러나 이 다음 얘기 브레이너드 이분도 브레이너드 이사의 키워드는 금융 규제 강화.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금융 규제 완화를 반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분은 기후에 대해서 정말 말씀 많이 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파월보다도 훨씬 더 비둘기파다 라고 보실 수 있고, 아마 이제 기후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아마 저는 이제 브레이너드 이사님이 나오시면 결국은 또 MMT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달러와 원유 재고 어제 올라간 영향이 또 있었습니다. 유가 하락에. 그리고 최고가로 급등했다가 푸틴 공급 확대 발언에 진정됐다. 이게 오늘 집중적으로 제가 설명드린
그런 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또 더 올랐네요. 계속해서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IMF의 세계 물가 상승률이 가을의 정점이고 내년에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좀 중요한데요. 마지막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 내용입니다. 자, 부채 한도 단기 유예를 제한했다. 그런데 제한한 사람은 민주당이 아니고 공화당이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공화당의 반대 때문에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공화당에서 어쨌든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것이 민주당이 만들어 낸 단기 위기로부터 미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자, 이거 이제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죠. 이제 야, 이 민주당이 이거 만들어 가지고 지금 보호하기 위해 내가 보호할 거야. 그러면서 12월까지 지출 수준을 충당하기 위한 고정된 달러 금액의 긴급 부채. 아무튼 어쨌든 무슨 얘기냐면 진짜 민주당 니네들 진짜 이게 뭐냐? 그러면서 내가 좀 이렇게 해볼게. 그래, 알았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화당 상원의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첫 번째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의미는 있다. 그러면 해결된 거냐? 아직도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더 안 좋아지는 국면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제가 그나마 그래도 매크로 관점에서는 계속 악재가 너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그래도 다행인 게 좋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두 가지 신호를 말씀드릴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새소리가 계속 들려요. 저는 이제 시장에서 좀 멀리 떨어져서 제주도에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방관자적인 느낌인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고, 야, 네가 직접 해보지도 않고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는 조금 멀리 떨어져서 보실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이미 가격은 많이 조정을 받았고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것은 부인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사실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손 놓고 있기보다는 좀 긍정적인 부분을 좀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지금부터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는 어차피 평생 해야 되는 거니까 좋은 기업들 발굴하고 좋은 투자처를 찾아내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늘 아침에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려고 이것저것 시도를 많이 했는데 결국은 잘 안 돼서 이렇게 방송을 좀 하고 있고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좀 힘내시고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